푹푹 찌는 날씨에도 밭으로 나온 후남 할머니. 뽑고 뽑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삐죽이 얼굴을 내미는 잡초 때문입니다. 할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. 손이 이 모양이대요. 손가락도 꼽으려고 하는 거 참잖아. 일을 많이 해가지고. 일을 많이 해야 뭐 한 푼 버든데 많이 나가지. 안 그러면 벌도 돈도 안 되는데 해라고. 그래 이거 저거 이래 버리 가지고 이 젊다 이거 내가 사왔지 뭐. 맞다. 할머니 그 손으로 그럼 이거 다 버신 거예요? 다 본 거지. 다 본 거지. 꽃다운 나이에 수저 한 벌로 시작한 결혼 생활. 잠자고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. 87, 장성한 아이들과 번듯한 내 집이 생겼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 일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. 일하고 또 일하러 가지. 또 일하러 가세요? 또 일하러 가야 되지. 오전 일을 마치고 들른 곳은 아랫집 점이 할머니네. 내 왔다. 내 왔다. 좋지요. 더운데 예. 저 고구마 싹을 좀 따야 되겠다. 조금 나신 거지. 많이 하지 말고. 그래. 오그래졌어요? 응, 오그래진 게 많다. 밭주인은 귀찮거나 말거나 고구마 순을 따기 시작하는 후남 할머니. 아랫집 밭까지 제집 드나들며 간섭을 하는 건 1급 시각장애인 점이 할머니를 위해서입니다. 이거 왜 해주시는 거예요, 할머니? 돈 살라고. 돈 버시려고요? 응. 아니 뭐 나는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자꾸 와서. 고구마 좀 빨리 잘 굵어지라고. 양분 이거 이 다 빨아먹는다고 해서 줄기가. 잘 키워야 좋은 값에 팔 수 있으니 조금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. 참 잘 따네. 예쁘고 잘 땄고. 누가 보고 살란다 가시는 오이 고구마 굵고 잘 따노. 일 잘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도와주니 금세 끝나버렸습니다. 그런데 방에 들어온 점이 할머니의 손이 무언가를 바쁘게 찾습니다. 뭐? 무슨 말인지 몰래. 어제만 모르는 거 말이지. 알아들었어. 이래. 얼굴 좀 닦아요. 뭘 닦아? 너 얼굴이 그냥 닦아. 말은 그렇게 해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운데요. 땀도 식혔겠다 다듬기를 시작하려는 찰나. 밭주인의 손에 제동이 걸립니다. 나 이거 안 못한다. 네. 안 못해. 요래 가지고 요래 봐라. 요거 있잖아, 그자? 예. 요 기. 자, 요거 요래 가지고. 이거. 요래 비긴 데다 봐라. 요래 봐라. 그때 봐라. 그래. 비긴 되잖아. 잘해. 얼마나 잘한다고. 아유 어머니 그 진작 가르쳐 주시. 이제 다 가가는데 이제 가르쳐 주시. 고수의 비법은 본래 쉽게 얻을 수 없는 법. 다음엔 이보다 잘할 수 있겠죠? 자빠지 뭐해노. 오늘은 장이 서는 날. 할머니 이거는 왜 받아가시는 거예요? 이건 뭐 어디 장에 가신다고. 우리 거 팔 거도 있고 뭐 그래라 팔아 주신다. 요. 아이야. 내가 잘 있어. 나 간다. 보따리 이거 내가 좀 너무 무겁다. 아이. 제가 들어드려요? 자. 커다란 등짐은 이제부터 담당 PD의 몫이 되었습니다. 아이고 무거워라.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. 그렇지만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걷던 길.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.
버스 안에는 같은 목적의 보따리들이 군데군데 가득한데요. (26부터) 장사를 시작했으니 벌써 60년도 넘었습니다. 늘어난 건 세월만이 아닌데요. 어떻게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잘 일을 하세요? 안 때리자 돼. 때리자 않으면 큰일 나 그러고. 있는 거예요? 기술이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머리 얹어놓으면 팬티. 너무 신기해요, 저는. 너무 신기해. 아이고. 시장으로 들어서는 할머니. 일단 고구마 순부터 팔기로 합니다. 아이고. 몇 개? 10개. 10개? 응. 많이 가오셨네. 응. 아무것도 없대. 아이고. 점이 할머니 것을 팔고 나서야 정작 본인의 물건을 꺼내놓는데요. 하나부터 10까지 할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농사 지으시는 거 갖다 파시는 거예요? 농사 지는 거지. 어디 농사 지는 거 주고 어쩔까 봐? 농사 지는 거지. 오이는 얼마예요? 뭐? 오이는? 오이 2,000원. 가지는? 가지 2,000원. 무조건 2,000원. 뭐지나 나오 돈이 나오는 쌀 팔아야 되지 뭐. 이거 오늘 다 파실 자신 있으세요? 뭐 팔아봐야지. 살아봐야 알아요? 그렇지. 이거요 청량이래요. 2,000원이요. 할머니의 좌판도 드디어 개시. 늦은 만큼 서둘러야 할 텐데요. 그럼 고추가 첫 손님이에요? 저 손님이지. 2,000원이래 청량이래요. 예. 두 개 다 가져가야 돼. 아니, 2개 다 1,000원 하고 가져가라고. 점이 할머니 것을 먼저 파느라 오전 손님을 놓쳐버린 할머니.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데요.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할머니, 응. 어디 가세요? 저 식당집에. 네? 식당집에. 왜요? 그 팔로. 아, 직접 갖다 파시게요? 어. 가만히 앉아 손님을 기다리느니 식당을 공략하기로 합니다. 호박 좀 할라니까. 호박 있어요. 그만. 가지는? 가지도 있고. 가지도 있고. 네. 그럼 안 된다 그만. 안 돼, 여기 지금 어디에? 이거 한국 이빨이 들었잖아. 그러니까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고.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는 할머니. 더디다 한들 조바심 따윈 내지 않습니다. 잘 안 팔렸어요. 덜 팔리는 거 할 수 없지 뭐. 속상해요. 그래도 오늘 많이 팔지. 속상하려면 안 돼.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 얼마인데요? 3,000원? 이거나? 뭐? 1,000원? 드디어 임자를 만난 할머니의 채소들. 빼곡했던 가방이 금세 널찍해졌습니다. 그 앉아 씻다. 쉬어볼 요량으로 머문 길가에서 떠리로 채소를 해치우니 이보다 기쁠 수 없는데요. 과연 할머니의 오늘 장사는 어땠을까요? 많지 말고. 이벤트 많이 보셨어요? 많지 말고. 막 건드잖아요. 돈이 많이 벌었어. 내가 이래 버려가지고 내가 쓰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. 그래 내 요 움직일만 할 때는 그래 나가 해야지. 정성으로 기른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후남 할머니. 평생 직장인 장사는 할머니에게 삶을 유지하는 경제력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그날 오후
늦어지는 할머니의 귀가에 걱정이 태산인 점이 할머니. 점심때가 얼마 되는데 이거 분대 왜 오시노. 아이고 뜨거래. 아이고 뜨거래. 얼마나 뜨거운데 못 봤다. 아이 그래. 뜨거운데 모른다. 아이고 저 한시 넘었어. 한지 넘었지요. 왜 우리 오늘 참 기다리는데? 점심때는 한 시간 넘었는데. 아 오지나 하고. 오실 때는 그 오지나 하고 몸이 달아가지고 몸이라서 이때가 나지. 그렇게 말이지. 급한 건 후남 할머니도 마찬가지. 서둘러 판돈을 내미는데요. 자, 돈 자. 돈은 못 돌리네. 돈 이거 고구마 딱 팔았는 건데. 돈 안 받을래. 자, 돈 안 받으면 안 된다. 자, 손으로 까리라고 애먹었잖아. 자, 봐. 자, 자. 그럼 심부름 값도 안 됐겠니? 심부름 심부름 하진 않을 거는 뭐. 내가 심부름 해도 줘야 된다. 자, 받아라. 안 받아도 돼. 받아라. 아 이거 뒀다 저 밥 잡숴서 떡 잡숴. 자, 떡을 해가잖아. 아이씨 네. 자, 받아라. 뭐 이게 얼마인데? 5,000원. 받는데. 이게 1,000원짜리 아이때 5,000원 맞대. 1,000원짜리는 한 개고 5,000원짜리는 5개. 그래. 아, 그래. 그럼 내가 모르는가 보다, 그자? 네. 또 그러네. 그것도 돈 하신 돈. 1,000원이라도 두면 도움이 되겠지 뭐. 1,000원도 없으면 100원도 없으면 차도 못 타. 내가 뭐 하지를 못하는 거를 저렇게 뭐 자청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죄송하고 고맙고 귀한 돈이지 뭐예요. 이게요. 온종일 시장에서 땀 흘려 쓸 할머니를 위해 점이 할머니는 솜씨를 발휘합니다. 저녁은 어머님이 차리시는 거예요? 예. 일을 해주시니까 죄송해가지고 뭐 또 집에 가서 뭐 혼자 잡섰니 뭐 같이 없으면 되지 뭐. 쉬다 말고 마당으로 나간 할머니. 방울토마토 때문인데요. 몸이어도 모르거든. 이거는 걸 모르잖아. 그래서 따주시는 거예요? 따줘야지. 문드러져 버리기 전 잊지 않고 토마토를 따주는 것도 눈 밝은 할머니의 몫입니다. 아이고,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했다. 일 너무 많이 하셨다 이거 그죠? 오자마자 더운데 아유 좀 누우시죠. 아이고, 안 된다. 선풍기 좀 세게 틀어놓고 마늘 할 수 있어. 선천적 색소성 망막염으로 1급 시각장애인인 점이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밥을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. 더딘 손으로 근사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. 주무시니까 한 코골이 너무 쓰다. 아이고, 무겁대 그래도. 먹이라는 뭘 먹어요? 우리부터 먹어, 어제. 이쪽에 앉으시네. 김치도 안 먹어. 안 먹어. 김은 해잡수니까. 대접하기 위해 만들었던 반찬들이 오히려 점이 할머니 밥 위로 가득 오릅니다.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놓아주는데요. 알아도 저 놔줄 수 있는데 뭐 믿고 먹잖아요. 믿고. 할머니가 엄청 챙겨주시네요. 챙겨줘야지. 둘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요? 좋았거든요. 시간은 40여 년을 거스릅니다. 할머니의 마을에 24 새색시 점이 할머니가 시집을 왔는데요. 모진 시집살이를 겪던 새색시의 유일한 쉼터는 후남 할머니. 그 후로 할머니는 엄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. 그렇게 40년, 이제는 하루라도 안 보이면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.
좀 불쌍해가지고 그러다 볼게네 정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만 어디 가면 그만 오도록 바래고 또 한번 왔나 하고. 고마우신 분들이에요. 자식도 멀리 있으면은 자주 오지도 못하고 엄마가 어떻게 다 사는지 그걸 다 확실히 다 모르고 또 자식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거든요. 다 얘기 안 하지만 옆에 계시는 이모님 옆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위로받고 진짜 엄마나 마찬가지예요.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거예요. 그래 간다. 예자 수천이대 아니.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후남 할머니가 부엌에 섰습니다. 전화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. 빨리 먹어야 돼. 그거다. 배가 고프면 못 사는데 지금 밥도 없는데. 점이 할머니 얘기만 하면 웃으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? 그 웃음 나오지 뭐. 왜 자꾸 웃음이 나오세요? 그 만나기 자꾸 웃음 나오더라고. 아플 땐 자고로 맛있는 밥이 최고의 명약. 다친 점이 할머니를 위해 불고기까지 구워 한 상 떡하니 차려놓고 마중을 나옵니다. 이 그리가 만들자. 그래 돌아가 그 너네 집에 기는 큰일 난다. 이거 뭐가 좀. 여가 온다고. 계세요. 온다고. 뭐 마주 나오셨어요? 그래. 온다고 내가 줄게. 어머, 다 넣어. 이 뭔데 이거? 찍어시래. 저거 왜 이래 안 돼? 찍고 도둑놈 온다. 어린아이처럼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점이 할머니. 그래. 대문 택 있다. 어느덧 주고받는 보살핌이 익숙한 사이가 되었습니다. 아유 뭘 해놓으시? 아야 맛있는 냄새 난다. 맛있는 난다고. 뭐 벌써 한 체리 나왔어요. 그래 체리 났다. 내가 뭐 손님이나 뭐? 그래 손님 있다. 참 별일도 우리 많다 집에 참. 어제 손님 아니라. 손님은 무슨 손님? 자. 깻잎을 반으로 자른 건 점이 할머니의 작은 입을 고려한 후남 할머니의 배려입니다. 간이 맞지? 맛을 아유. 쉽게 싸먹을 수 없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역시 할머니인데요. 그것도 먹지 말고 쌈 한 잔 더 갖고. 싸고 말고 그냥 자. 뭐 고기 더 먹고 이제 그래. 깻잎 하나 집어 먹으면 되지. 아 요것만 먹어. 쌌어요. 요것만 쌌다. 어디서? 여기다 봐 왜? 할머니에게 점이 할머니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? 힘이 되고 저 웃어서 아이 나도 같이 또 웃고 웃을 거다 더 웃고 저기 말만 하면 자꾸 웃는데 말만 하면 호호 웃고 힘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더 웃고 웃어들. 쓰잘데없는 소리도 하고.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, 3가지 상황을 비교했습니다. 혼자 일을 하는 후남 할머니의 집, 무거운 정적만 흐르는 반면 그리고 이게 내 밑에 거는 둘이 함께 할 땐 도통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. 일하는 손 역시 빠른 모습인데요. 2번째 휴식 시간, 각자의 집에 있을 때도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. 여보세요, 냄비에 오늘 뭐 잘 지내십니까? 잘 있었어. 맞아 콩이 자꾸 죽더래. 콩이 죽으면 뭐예요? 내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시라니까. 그럴게. 그래 내가 도마도 익으면 따로 갈게. 도마도? 예, 도마도는 그래. 도마도 위에 그냥 안 따주면 못 먹습니다. 3번째 식사 시간입니다. 상도 없이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끼니를 때우는데요. 그마저도 반 이상 남깁니다.
하지만 둘이라면 다릅니다. 밥과 국, 반찬까지 챙겨 먹는데요. 이때는 밥을 모두 드신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혼자 있으면 밥도 맛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래 여기 오면 그래 둘이 웃고 밥 먹고 하면 좋지 뭐. 그렇다까요. 점이 할머니와 함께할 때 더욱 즐겁고 힘이 난다는 후남 할머니. 아랫집과 윗집, 마음을 통하는 이웃이 있다는 건 후남 할머니의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.